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죠. 맞습니다. 반도체 대란 때문에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오는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는 13일에 백악관에서 반도체 대책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이 반도체 부족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체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 전부터 백악관 인사들 사이에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네, 일단 미국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좀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늘려달라거나 미국 기업 위주로 반도체 공급을 좀 해달라거나 이런 요청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미국의 완성체 업체들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참석을 하는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또 파운드리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기업이고요. 또 이번 회의에 인텔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텔의 경우에는 최근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을 하고 또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거나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라.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삼성에도 투자를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삼성은 현재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뉴욕이나 애리조나에 좀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어떤 요청을 할지 또 세제 혜택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좀 당근을 제시를 해줄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또 삼성이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반도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에 반도체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공급망을 조사를 하고 또 미국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 약 5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미국이 사실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반도체 수요 부족 문제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볼 텐데요. 경기 동향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예, 맞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이찰이 이제 주 초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완화 조치죠. SLR 조치, 이 종료 후에 첫 입찰인데요. 금리 변화 여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고용 지표 등을 비롯해서요. 예상외로 빠른 미국 경기 회복세가 이제 실물 지표로 나타나면서요. 테이퍼링에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3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단연 주목 대상이 되는 지표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국은행 금통이 예정돼 있고요. 물가 전망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연준에서는 완화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미국 경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이 긴축 발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긴축 발작이 뭔지 또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표된 그 3월 FOMC 회의록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이유, 그런 측면이 좀 강한데요. 현재 미국의 주요 경기 실물 지표들 보면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유럽발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2013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시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과 지금 경기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이제 결정돼도 지금 경기 상황 봤을 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게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 회복세가 예상외로 이제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가 이제 대규모 돈풀기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미 연준의 이 출구 전략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간밤 나온 연준 발표를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요약을 하면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잡을 카드가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연준이 그 주식을 부양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연준은 실물 경기의 원만한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연준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도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과 서비스 아직도 이제 불균형 상태고요. 또 고용 상황도 아직 확신을 갖기는 좀 다소 미흡하니 전망 말고 확신, 실질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입장의 기저에는 자칫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에 그나마 지금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디플레 우려라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3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2%대 중반대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2.7%였는데요. 2% 중반대라고 그러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1% 중반대로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요. 조기 긴축 가능성은 조금 이제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관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한 지표는 계속 이제 주시해서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한국의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요. 한국도 이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에 비해서 1.5%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좀 했는데요. 네. 현재 추세하고 지난해 기저효과까지 반영을 하면 2분기에는 물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기준금리에는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이나 물가와 관련해서 수정 가능성이 있는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아직은 좀 낙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기존 3%로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당초 3.1%에서 3.6%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또 물가 상승률 전망도 1.3%로 잡았는데 여기서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서 통화 정책 방향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